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진로활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색 진짜 괜찮나요? 좀 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살레쇼. 예, 멀리서 안녕 시무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또 대면 수업이 시작하죠. 반가운 얼굴로 잘 만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학년들 지금 계산해보니 16일 딱 나왔더라고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1학년이 먼저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입니다. 16일이었죠. 16일 여러분들이 나왔던 일수가 16일입니다. 너무나 얼굴을 보지 못해서 1학년들 너무 보고 싶어서 1학년들 먼저 불렀으니까 나오면 열심히 잘 해야 되겠고 2학년, 3학년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더 더 원격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시리라 여겨집니다. 1학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잘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니까요.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나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나부터 먼저입니다. 나부터 먼저.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타벅스 말씀도 드렸어요.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 1층에 마스크 끼고 있었던 그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세면 손 씻기 반드시 잊지 않는 것. 어디 만지기 이전에 먼저 손부터 바로 씻는 것이에요. 거기서 흔적을 남기지 않다. 3학년 몇 반인가 2학년 몇 반인가요? 3학년인가 그푼 박국지 선생님 그푼이죠. 박국지 선생님 그푼. 박국지 선생님 그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내가 바깥에서 만지고 왔던 그 손 안에 담겨있던 그 균을 다른데 먼저 만지지 않고 손을 먼저 씻는 것. 그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온도 매일매일 체크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온도, 나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거니까 매일 온도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339 잊지 마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영상 또 한 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짧은 영상이고요. 2분짜리인가요? 3분짜리인가요? 영상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해이해졌죠. 코로나 해이해졌다가 다시금 또 막 300명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또 정신 바짝 차렸다가 또 다시금 또 100명 밑으로 또 줄어들 날이 오면 다시금 또 해이해질 겁니다. 마음을 다시금 잘 추스려서 다잡아보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김보성 씨, 알고 계신가요? 한 명의 노력이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손 씻기는 자주 꼼꼼하게 살수조도원. 조금만 더 노력하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의 힘이 모이면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봄도 오고 꽃도 폈는데 공원에 꽃구경, 여행 가고 싶다. SNS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가서 놀잖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놀러 나갈까 말까? 나갈까? 유진 씨, 알고 계신가요? 한 명의 노력이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코로나 여행 조금만 미루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미루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의 힘이 모이면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 너무 답답한데 이제는 마스크 벗어도 괜찮겠지? 보성씨, 알고 계신가요? 한 명의 노력이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야외나 공공장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이미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의 힘이 모이면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히어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은 굉장히 김보성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3가지 정도의 그 이상이 되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실히 임할 때 우리에게 코로나가 하루빨리 극복이 된다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거리 첫 번째입니다. 생각할 거리는 조금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꿈,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유가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억압하고 획일화되어져 있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육에 대한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책을 좀 찾아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학교에 배움이 있습니까? 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소제목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교사와 학생이 토론하는 책이라고 나오면서 정현지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도 공부를 잘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만 대학을 가지 못하고 4년 동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대학 아닌 다른 생활을 하면서 그 교육의 소중함, 교육이 바로 가는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은 것들로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학교는 그대로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8세기 교육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시작됐던 그 교육이 그대로 우리 학교에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960년대 우리나라 6.25를 겪고 난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학교 책상에 앉아서 칠판에 쓰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그 교육이 지금도 조금은 변하고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새로운 교육의 현장, 새로운 꿈과 새로운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의 현실을 걱정하는 글을 이 안에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이죠. 대학 가야 되고 꼭 대학의 명문대 가야 되고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한꺼번에 25명, 30명이 되는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형들하고 맞이죠, 맞이. 작년에 우리가 계속 악수를 했으니까 교물 앞에서 맞이를 하는데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러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획일화된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도대체 이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칠석같이 우리는 믿고 있고 그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 걸까라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 교육이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현행 공교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교육 이 형태는 1806년에 프로이센이라는 왕국이 있거든요. 프로이센 왕국.
이렇게 국기에 여기 보면 독수리, 예, 독일이 독수리 아닌가요? 독일 마크 독수리 아닌가? 아무튼 독일 왕국인데요. 프로이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800년도 한 중반쯤에 되면 유럽의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하면서 나폴레옹은 계속 전승을 하지 않습니까? 독일을 쳐들어가 가지고 나폴레옹에게 패합니다. 패하고 난 후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프로이센의 철학자 피이테가 과거 왕국의 옛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연설이냐면 이 연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대요. 국가가 이상적인 의무 학교 교육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나왔을 때 획일화된 교육의 그 목적 그거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양성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이 책 프로이센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국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그래야지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지도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으니까요. 고분고분한 노동자,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 기업에 요구하는 데 일하는 사무원,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민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지금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1800년도의 목표가 220년이 지난 오늘날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시대는 변했지만 교육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의아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아이들 혼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획일화된 생각만 하게 1 더하기는 무조건 2이다 라고만 반박하지 못하게 계속 그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1 더하기 2가 2인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온종일 그것을 증명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를 투실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억압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 안에서 그것들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또 겪었죠. 산업혁명을 겪고 공장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공장에 뭐가 필요하죠? 기계를 돌리려면 사람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롭게 살다가 직장을 다녀야 하고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또 규칙들이 있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영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잘 듣는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사용했던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종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었던 거죠.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사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의무교육의 결과는 굉장히 대성공이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온종일 나가서 똑같이 그냥 매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 농사 짓는 사람, 그 일꾼들, 노동자들이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예. 하지만 자기 근본을 위한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거죠. 공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면 상류사회에서는 아랫사람들을 복종을 위해 의무교육의 매력적인 제도로 사용했어요. 예. 복종이라는 것을 위해 의무교육을 잘 생각했던 거죠. 온순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반항하지 못하게 똑같은 획일화 교육을 하면서 그냥 넌 나를 따르면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의 최대부 록폴레는요 일반교육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글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확인해 볼게요. 볼까요? 우리 교육에 대한 목표예요. 일반교육위원회 보고서 겹쳐졌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교를 통해 사람들을 규칙에 순응하도록 지배자에게 복종하도록 규칙에 복종하도록 길들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관리 감독과 지시에 따라 생산적으로 일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권위를 의심하는 태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을 알고 싶어하는 태도는 꺾여버려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엘리트 시대 계급 자녀들에게만 제공된다. 이거 정말 웃긴 얘기죠. 진정한 교육은 엘리트 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제공되어져 있는 그때 당시만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지 같죠? 나머지 학생들은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꿈꾸지 못하고 숙련된 일꾼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런 교육이 그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학교에 배움이 있습니까? 해서 발췌했던 글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배움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고민이 되죠. 우리가 향하는 배움, 애들을 가르쳐주는 애들이 배우는 그 배움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그냥 뭐 글 잘 쓰는 것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애들 그냥 단순히 깨닫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거기서만 멈춰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배움이 기업과 정부의 일꾼을 한 축에 해당되기 위해서 인지하고 배움을 통해 암의 즐거움 더불어 내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정부의 일꾼의 한 축이 아닌 거예요. 이해해서 배움을 통한 삶의 즐거움이 있고요. 더불어 내 자신의 성장, 행복을 위해서인지 우리의 배움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 삶을 제대로 된 배움으로 거듭나기 위함인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은 배움의 길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눈에 보였던 그 정말 허우맹랑한 그 세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삶의 세계 안에서 내가 뭘까요?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거리 이제 바로 이어갈게요. 이어가는 수업이에요. 앞에 거와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계획 행복하냐? 라고 제침을 던진 거예요. 인생계획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작업을 먼저 인생계획과 함께 작업을 첫 번째 해야 된다. 작업 1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학습터에 들어가서 여러분 반에 들어가면 이렇게 클릭되는 4가지 창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2번 다운로드한 한글 파일을 열어보고 작성하라는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대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학습터의 그 두 번째 파일, 여기 한글 파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다운을 받아서 다시금 이 학습터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표에 열어보면 그 표에 뭐라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는 겁니다. 꼬리를 보면서 이어 나가는데 그 대신 미션이 있으니까 미션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채워봤어요. 한 사람의 예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길과 미래의 모습을 한번 채워봤습니다. 유치원 졸업하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입학과 동시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겠죠. 여기서 끝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배우는 배우에서 대학원을 올라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더 큰 야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나와서 재취업을 하게 되고 퇴사하고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을 해서 정년퇴직 안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위와 같은 거죠. 인생 계획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빈 칸을 나의 성장기에 비추. 성장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말 말고 개인적이지만 공적인 것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채워 넣으셨나요? 다 한번 넣어보세요. 채워 넣어준 과거,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의 삶 모습이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목표가 반드시 100%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다음인데요. 인생이 행복하냐? 라는 질문이죠. 표가 이렇게 또 그래프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래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행복할 수 있겠죠. 완성이 되었으니. 하지만 분명히 이대로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것대로 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이 아니라 사회에서 원하던, 그리고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원하는 계획으로 한순간에 몰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꽃들에게 희망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맹목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 계획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은 그 삶이 아닌데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다 그쪽으로 가니까 나도 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꿈꿨던 꿈은, 그리고 희망했던 그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한참 인생을 살고 퇴직하고 나서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살았지? 라고 인생을 회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했나? 일순간은 행복했겠죠. 돈이 있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겠지만 진짜로 꿈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희망에 있어서는 행복했냐라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모두가 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모두가 다 뭔가 엘리트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공부해야 될 사람, 정말 공부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가 다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소일거리, 자기가 해야 될 일거리들을 잘 찾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자신의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너무 행복하니까 그 자체의 삶에서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생기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위의 계획들을 행복하지 못하니까 망가뜨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적었던 그 계획, 그 인생의 플랜을 망가뜨려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인생 계획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가면 서울의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서브웨이잖아요. 지하철에 7시 넘어서 타기 시작하면 직장인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화장과 똑같은 목장, 비슷한 목장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서 똑같이 갑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부장한테 짜증을 듣든지 말든지 뭐 좋은 자기가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다가 점심때 되면 12시 되면 우르르 쏟아나서 밥 먹고 피곤하니까 커리우먼이라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커피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데 겨우 오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카페인을 흡입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금 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나오고 또 저녁 때 오후에 되면 또 저녁이죠. 6시 되면 퇴근하고 또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의 회사를 위한
그럴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정말 분명히 찾아가서 그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는 이걸 했을 때 행복할 거야. 그 행복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대학이일 수도 있고 대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최상의 최극의 효과를 내면서 이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돼요. 의외로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학교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는 사람이 이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고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학교를 다니는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단 하나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미래의 완성, 그걸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나의 꿈이 무엇이고 나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찾아진다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지를 많이 쳐서 놓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될 걸 선택하면서 그렇게 길을 쭉 만들어서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계획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돈이거나 고생 안 하고 걱정 없이 그냥 막 잘 사는 거, 공무원이 최고죠. 건물주가 1등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에 나의 꿈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멋진 살레시안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채워나가되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꿈꾸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내면서 위에 빈칸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자, 획일적인 계획, 남들이 사는 삶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삶의 계획, 행복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봅니다. 새 종이를 꺼내시고요. 다시 파일을 엽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백지 상태 그 종이를 나는 무엇 하면 행복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채우지 마시고 고민, 묵혀두기, 그리고 저녁 시간 혹은 밤 시간에 한번 채워나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하루 정도 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것에 맞춰서 한 단계씩 자신의 나간을, 자신의 인생 계획을 적어 나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완성을 위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요. 그것들을 다시금 새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완성시켰으면 좋겠고,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큰 소리로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나의 꿈을 지금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저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살레시안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완성시키는 멋진 살레시안, 그런 살레시안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